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호주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0년간 미사일과 유도무기의 개발과 도입에 1,00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유도미사일을 호주 내에서 신속히 생산하기 위해 시설 설립에 1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호주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생산시설은 해외 방위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레이시온 호주와 로키드 마틴 호주, BAE 시스템스 호주와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 등이 파트너 후보로 나서며 경쟁 입찰에 의해 제휴 상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호주가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독자적 유도미사일이 무엇인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공기흡입 방식의 급초음속에 관한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서던크로스 통합비행연구실험과 호주가 밝히기를 꺼리는 장거리 공격미사일 개발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호주 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미사일 생산 시설은 향후 20년간 400억 호주 달러 상당의 가치와 약 2,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멜리사 프라이스 방위산업 담당 장관이 언급하고 있어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호주의 경제 및 고용 대책의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스콧 모리슨 총리도 호주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자체 유도 미사일 제작을 시작할 것이라고 31일에 밝혔습니다. 이는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호주 언론은 전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31일에 애들레이드에서 있었던 레이시온 호주 공동통합센터 개소식에서 변화하는 지구 환경을 언급하며 무기 제조사와 제휴해 수천 개의 일자리와 수출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국방과 방위산업에 10년간 막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 미사일 생산에 1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권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가 첨단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생산한 것은 수십 년 전으로 호주는 현재 미국 등 동맹국들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주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한 유인 로켓은 지금도 호주 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마이클 쇠브리지 국방전략안보국장은 스콧 모리슨 총리의 발언은 전략적 격차를 메우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중국의 공격성 증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세계적 공급망의 취약성과 함께 호주의 큰 관심사로 중국과 코로나라는 두 시로 인해 미사일 자체 생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군함과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대함 미사일이라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용 전투 차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과 맞서기 위해 호주는 차세대 급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호주의 언론들은 급초음속 미사일의 프로토타입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와 미국은 지난해 12월 1일에 급초음속 공기흡입 추진기관에 관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서던크로스 통합 비행연구 실험을 발표한 것입니다. SCI 파이어는 급초음속 공기흡입 추기기관 기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과 기술 검증이 목적으로 미국과 호주가 15년 전부터 연구해왔던 급초음속 국제항공 실험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의 급초음속 실험을 통해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 영역에서 조종과 관제 제어 시스템에 관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크램제트로 마하팔까지 가속하는 데 성공하여 급초음속 비행에 관한 기초기술을 확립시켰습니다. 호주 언론사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에 의하면 호주는 향후 수개월 이내에 SCI 파이어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급초음속 미사일의 프로토타입 시험 발사를 실시하고 5년에서 10년 이내에 급초음속 미사일 실용화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는 실용화된 공중발사형 급초음속 미사일을 공군의 F-35A와 FA-18EF, EA-18G와 PA-3 그리고 개발 중인 UAV 로열 윙먼에 탑재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육상이나 함정에서 발사 가능한 급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검토하고는 있지만 F-35A의 웨폰-베이 크기까지 급초음속 미사일을 소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가 지적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호주는 향후 10년 안에 장거리 공격 미사일 및 급초음속 무기 개발에 최대 93억 호주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SCI 파이어 프로그램과 함께 호주는 급초음속 무기 개발의 주요 개발 국가로 부상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SCI 파이어 프로그램으로 개발되는 급초음속 미사일의 프로토타입은
1600km 떨어진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공중발사형 미사일의 사거리는 사용되는 유형과 이를 탑재한 항공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지만 미국 공군은 1600km 이상 떨어진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전하고, 이것도 보수적인 추정치이며 공중발사형 초음속 미사일이 시드니에서 멜버른까지 비행하는 시간은 6분에서 7분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리슨 정부는 미사일 전력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2,700억 달러 규모의 10년 방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우리나라와 호주 본토 방위를 위한 K9 자주포 계약을 진행 중이며,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가 경쟁하고 있는 차세대 장갑차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44조 원 규모의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도 프랑스와 협력하여 건조 중입니다. 이미 중국과 호주는 지난해 말에 중국 외교부가 올린 호주군 비하 사진으로 한 차례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아프가니스탄 아이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호주군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한 것에 대해 호주 정부가 중국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모리슨 총리는 중국 정부는 이 게시물을 전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그 트윗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자오 대변인은 호주 국기를 달고 있는 군인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아프간 아이를 위협하는 사진을 올리며, 호주 군인들이 자행한 아프간 민간인과 포로 살해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비난하고 이들에게 책임질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썼습니다. 이달 초 아프간 정부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에 복무 중인 호주 특수부대 중 25명이 포로와 농민 기타 민간인 등 39명에 대한 불법 살해 사건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4년간의 걸친 조사 끝에 나온 이 보고서는 최소 36건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가 호주군 비하 사진을 SNS에 올린 다음 날 호주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소식을 공개한 것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으나 정치 및 군사적으로는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호주의 전략적인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최근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가 작년 초에 코로나19의 대유행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처음 발병했던 우한에 외부 조사관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중국은 호주 포도주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보복을 시행해왔습니다. 때문에 작년 말에 있었던 중국의 SNS 사건은 두 나라의 관계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어쨌든 호주의 총리가 직접 나서 미사일 개발과 도입을 언급한 만큼 호주의 언론들이 보도한 미사일 개발은 허언이 아니며, 또한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도 호주가 수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극초음속 미사일 수출에 대해 세계 최초로 언급한 것이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될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 20년간 미사일이나 유도무기의 개발과 도입에 86조 원의 돈을 쏟아붓는 것은 놀라운 액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중국에 맞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호주가 앞으로 어떻게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